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은 유에코라고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어제 오늘 울산 문화재단, 관광재단에서 울산 예술인 역량 강화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가했는데 매우 내용이 유익하고 또 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많은 그 예술가들이 이러한 기회에서 좋은 유익한 것들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총 4분의 각 주제별로 강연을 이 책자를 중심으로 했지만 실제 그 PPT 자료를 띄우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분 한 분 제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데 제가 그저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전업 화가의 조건 3가지. 첫 번째 정리정돈, 두 번째 운동, 즉 건강관리죠. 그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화. 그런데 여기서 이 3가지는 1번, 2번, 3번이 또 3번, 2번, 1번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데 가운데 있는 운동, 이 건강관리는 단순히 체력 증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 갖고 저는 작품의 연구와 영감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그 활력이 있는, 그래서 즉 역동적인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연에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어디 가서 뭐 미술 이 기획하고 갤러리도 하시고 하는 디렉터 분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분과 또 같이 온 분과 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그러니까 작가, 뭐 화가 아니면 훌륭한 예술가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렉터 그분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성실하게 꾸준히 힘들어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의외로 작가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또 꾸준히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고, 두 번째 조건은 영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하게 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같이 오셨던 분한테도 제가 물었거든요. 그분은 일종의 뭐 콜렉터 같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밝고 건강하고 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희망적인 것이 담긴 것을 좋아한다. 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운동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체력도 중요하지, 그래야만 작업을 열심히 또 제대로 꾸준히 특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작업 외에, 그러니까 운동을 야외에서 하면 주로 제가 하는 것은 자전거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집 앞에서 나가서 집 주변에 산을 타고 내리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 걷는 거라든가 자전거 타고 하면 주변의 자연의 변화를 사계절을 생생하게 다 목격을 하고 봅니다. 혹은 또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작업실 갈 때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 비교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업의 영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그러하던 것이 굉장히 몸에 활기를 주거든요. 밝고 건강한 그런 쪽으로 그림을 자꾸 찾고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영을 즐겨 합니다. 수영하면서 또 그 자전거 타는 거 하고 또 다른 분위기죠.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수영복은 있지만은 그 수영을 하고 물장구를 치고 또 물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또 샤워를 하면서
또 뭐 옷을 다 벗은 그런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저한테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운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에 그 영감을 확대를 하고 활력을 주고 역동적인 그러한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저처럼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운동의 과정이 또 작업에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체력 증진도 되겠죠. 그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결코 정말 소중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그러니까 예술인 역량 강화 그 울산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것에서 이 어저께 얘기한 정리정돈과 또 특히 3번 데이터베이스화를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방향을 설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정하지만 오늘 어제 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선두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죠. 그런 경험과 근데 첫 번째 들었던 분은 예술 산업가. 첫 번째는 주제가 이제 예술 산업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비즈니스 구조. 세 번째는 예술 기획 성공 전략. 네 번째는 브랜드 전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술 산업가에 관한 이야기는 강연을 한 분은 주식회사 유쾌한이랍니다. 이거 참 재밌죠. 유쾌한 신윤선 대표로서 예술 기술 사회적 기업 AI 활용 융봉합 예술 아트테크와 예술 산업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은 예술가의 5가지 자산 작품과 기록 지식 네트워크 세계관이 모두 IP가 되는 시대. 두 번째, 예술 산업가의 4가지 역량, 창작, 기획, 연구, 기업, 융합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그 다음, 지속 가능한 공공 예술 개발, 참여 가능한 교류의 장, 예술 활동 플랫폼, 워크숍, 웹진 발행. 그 다음, 동시대 흐름이 담긴 톡 기획을 하고,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술계의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예술 생태계가 이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술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산업화해 갖고 어떤 시대를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런 예술을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조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 갖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에서 그 강연하는 걸 다 싫으면 안 되냐라고까지도 얘기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쾌한 이런 뭐 사업 분야는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랬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 예술을 어떤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사회에 다양하게 정말 그런 전개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에서 예술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다양한 장르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미술,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뭐 무용 다 포함한 그런 것을 이제 정말 혁신적으로 해나가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예술 산업과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예술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비즈니스. 이것도 이제 제목으로 뭐 보면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것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갖고 보았던 그러니까 저도 구독을 하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널 위한 예술 이런 그러니까 여기 널 위한 문화유산 오대우 대표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그런데 인상 깊은 것은 이분이 오대우 대표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력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는 또 나름대로 또 직원도 몇 명 두고 했었는데
거의 사업이 파산 직전으로서 직원도 다 내보내고 이제 한 달치밖에 버틸 그런 돈이 없었는 거예요. 뭐 그냥 한마디로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거기서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다 검토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드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드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미술 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 해외의 다양한 것들을 구체적인 지표로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feed, 먹이, to need, 먹이와 필요, 독자가 필요하는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문화예술 미디어. 그 다음에 변화라는 것은 PR, 마케팅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서 해야 될 것인가. PR은 단순히 이제 홍보하는 것이지만 마케팅은 직접적인 판매. 근데 오늘 여기 마지막 시간에 한 것은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간 브랜딩 전략. 그러니까 마케팅보다는 이제 브랜딩, 이것이 더 예술가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그런 걸로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브랜딩 전략. 그래서 제목도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어저께 두 번째 강연한 분에서 그러니까 PR 마케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 혁명, 이야기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것인가. 그래서 KPI의 변수가 조회수에서 이제 시청 지속 시간으로 SNS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하고, 콘텐츠의 몰입이 브랜드 콘텐츠 신뢰도를 높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관여 대 고관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SNS 중심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세 번째 강연자죠. 예술기획 성공 전략. 그래서 이분은 축제 행성의 서상혁 대표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것은 관점, 태도, 상상입니다. 즉 공간을 다시 읽고 관객을 참여자로 사적인 공간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사적인 것을 공공화해서 지역에서부터 내가 있는 것에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성공의 정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가 아니라 구조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를 했고, 공간이 말을 걸다. 즉 관찰, 고찰, 성찰, 통찰 하면서 사유의 작업, 자기만의 통찰이 중요하다. 그 다음 새로운 유행의 창작을 탐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를 전략으로 만든다. 가장 사적인 사건이 가장 보편적인 무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강연한 브랜드 날다의 백충영 대표입니다. 백충영 대표께서 얘기한 것은 브랜딩 전략. 이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차이를 두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랜딩, 그래서 브랜딩에서는 가치와 공감, 사슬 이를 얘기했고, 스타트업의 성공 방식이 예술을 망치는 이유 중에서는 대량 생산의 유통, 이렇게 무제한 복제이죠. 이것이 데이터를 또 맹신하는 이것도 과정을 중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도한 산업화, 예술의 맥락하고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의 차이, 그 다음에 메이커와 브랜드, 고객의 선명성을 또 둬야 된다. 그래서 또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고 이를 일관된 브랜드 콘셉트로 정립을 해서 소비자를 찾지 말고 공감자를 발견하라. 이 말도 참 공감이 갔고, 비즈니스 출발 시작점이 왜, 이 의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과 철학과 존재 이유를 되묻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아닌 서사를 공유하는 스토리텔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야 된다. 작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과정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확산해야 된다. 여기 칸이 좁아서 제가 요 글을 요 위에다가 또 추가를 했었는데, 즉 어떠한 유형적, 무형적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고객에게 명확하게 최대한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것이 결국 브랜드 전략입니다. 브랜딩 마지막에 전략. 얘기했던 이 강연자 백진충 대표님,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분께서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슬라이드가 1,300여 개나 된더라고요. 이 방대한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내용이 아주 뚜렷뚜렷하고 분명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분의 그런 어떤 강의도 그렇지만 이분 자체가 정말 많은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